커피는 참 분분한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커피에 대해서는 오해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커피를 드시면 안 된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모던랩 이철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암 진료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정현정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번 시간에 암에 처음 걸렸을 때 항암 수술이든 한방적 치료든 올바른 치료 방향과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일단 들었거든요. 근데 치료와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면 주변에서 순수를 많이 두잖아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뭐가 좋다더라. 원장님 그만큼 암 치료에 있어서 음식 중요한가요? 음식이 중요하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 말고 이 음식은 먹어야 된다,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개념으로서는 어떤 음식이 중요하다, 어떤 특정 음식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특정 음식이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은 결국 중요한 음식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왜 음식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암 치료는 시간 싸움, 돈 싸움이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세포라고 할까요? 분자생물학적인 레벨로까지 내려가서 들여다보면은 결국 영양소, 영양분, 에너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와 내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정말 질 좋은 그리고 많은 군량미라고 하죠. 그 에너지를 누가 끌어다가 쓰는가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암세포가 이겨버리면 그냥 암세포만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그냥 정상세포는 시들시들 말라져 가서 몸에 있는 영양 상태가 다 깨지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음식이 뭐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영양분 자체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원장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한방에서 얘기하는 당뇨를 소갈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많이 마셔도 계속 말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소갈병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당뇨병이라는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뇨도 사실은 대사질환이죠. 호르몬이 잘못되어서 대사질환이 오는 건데 암도 마찬가지로 대사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암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암세포만 굶겨 죽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약 중에 하나가 구충제도 있었지만 당뇨약을 썼었거든요. 암세포에게로 가는 영양소는 딱 차단하고 정상세포로 가는 길만 쫙 고속도로처럼 뚫어주자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은 많이 듣게 됩니다. 암세포가 커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포도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포도당을 흔히 먹는 음식 중에 결국에는 포도당으로 다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암세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 아닌가요? 그쵸.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암을 굶겨 죽이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포도당을 여러 가지 형태로 먹을 수 있겠죠. 먹었는데 암세포에게 안 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쓸 수도 있고요. 뭘 먹느냐보다는 먹는 순서를 또 잘 지키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먹을 때 섬유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당분이 있는 것들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암세포가 영양분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 RNA라는 게 후성 유전학적으로 켜져야 되는데 그게 켜지지 않고 그냥 정상세포 쪽으로 에너지를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죠? 섬유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라던가 당질류를 맨 마지막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드셨던 영양분들이 특히 근육을 만드는 쪽으로 가요. 그럼 근육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암세포랑 이 근육이랑 결국 경쟁을 하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암세포 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해져요. 순서를 지켜가면서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근육 운동을 동시에 하시면 암세포를 이길 수 있죠. 그 전쟁, 그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켜야 되는 거는 근육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식사 순서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우리가 암 치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비타민 C가 마치 포도당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고농도의 비타민
C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렇게 암세포를 속이는 거죠. 네네네. 고농도의 비타민 C를 몸에다가 주입을 하면 먹을 게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암세포가 확 달려들어서 쫙 흡수를 하는데 이게 조금만 들어왔을 때는 항산화제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에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굉장히 고농도로 주입을 해버리면 이게 갑자기 변신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암제도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항암제, 독성이 있는 항암 그 약제에다가 당을 붙여가지고 그쵸. 먹었더니 똑같이 비타민 고농도 C가 하는 역할처럼 이렇게 가서 막 뭐 트로이 목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고 일상생활에서는 음식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러면 원장님, 도대체 암 환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어야 되는지 환자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이거 커피 먹어도 되냐, 뭐 먹어도 되냐, 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게 구분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의 대강은 있어요. 암들도 공통점을 공유하는 어떤 특징이 있지만 암종에 따라서 좀 개별적으로 다른 특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그 부분에 대응해서는 이거는 먹으면 좋다라는 건 있지만 이 암에는 또 요거, 저 암에는 저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를 꼭 먹어라, 뭐를 꼭 먹지 말아라고는 일률적으로 말을 싸잡아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데 요것만 듣고서는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약간 충격요법을 드리자면 뭐 꼭 먹으면 좋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각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대강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라면은 사실은 항산화 제품들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뭐 EGCG 같은 것들 녹차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가 들어있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케르세틴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커큐민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커피는 참 분분한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너무나 연구 논문들이 다양하고 분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약간 이쪽으로 정해놓고 논문 조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음식에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고 병마다 다르고 어디가 주도하여서 연구를 했는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커피에 대해서는 오해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커피를 드시면 안 된다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커피콩을 볶으면서 태우면서 나오는 발암물질이거든요. 그게 나오기 때문인데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하지만 극히 미량이고 실제로 커피를 내릴 때 물을 쓰잖아요. 그래서 많이 씻겨나간다고 해요. 희석도 많이 되고 씻겨나가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그렇게 커피 속에 많지는 않다. 하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게 카페인이 좀 많다 보니까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 거는 사실 치유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잘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양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카페인을 먹었을 때 도리어 이게 암에 도움이 된다. 암을 낫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까지 하는 논문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궁암 예방이 좋다라는 논문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폴리페놀이 있잖아요. 커피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가지고 얘가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좋다라는 결과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커피는 너무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좀 조절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것이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녹차나 이런 걸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할 수는 딱 네, 없겠네요. 없어요. 오늘은 암 환자들이 먹는 식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음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암 진료를 하고 있지만 항암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세대 항암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1세대 항암제라는 거 하는 건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암의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 다르게 생각하면 몸에서 계속 분열하는 게 암세포만 있을까요? 그래서 머리 빠지고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부작용인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화기 점막세포가 이제 계속 분열을 하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암에 걸려서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소화까지 안 된다? 그럼 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먹지 않습니다. 식욕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셔야 돼요. 암 치료라고 하는 건 밖에서 치료하는 거 외에 본인 스스로 면역력을 올려서 치료하는 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데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도움을 주실 거고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신 정현정 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던랩 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